옴샨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마 꾸마리스의 차영주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지각과 관련된, 마음과 관련된 명상 코멘터리나 명상할 주제들을 갖고도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해왔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 시간 나의 카르마, 나의 다르마를 이제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기대되는 그런 마음 같음이나 혹은 지금 나의 상태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같은 거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면 채팅으로 이렇게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잠깐 한 30초 동안 지금 여기로 우리의 주의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왜 내가 이곳에 와 있도록 선택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지금 나의 기분이 어떤지, 내가 오늘 무엇을 기대하는지, 또 무엇을 가져가고 싶은지 한 단어로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연함과 담대함 이런 단어가 지금 막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럼 기다리면서 제가 말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나의 지각 사용 가이드에서 마음과 지각의 굉장히 특별한 능력과 특징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뤘었죠. 그래서 왜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강력하고 안정적인 지각이 필요한지, 또 한없이 미묘하고 이 자유로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탐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옴샨티, 평화, 고요. 역시 마음과 지각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야지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소명과 과제. 오늘 카르마, 다르마와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는 주제인 거 있습니다. 소명과 과제. 나의 소명, 나의 과제. 그리고 마음의 평화. 네. 말씀 주셨고요. 청산. 네. 역시 카르마와 관련이 굉장히 깊어 보이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받아주기. 수용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오늘 카르마와 다르마 수업을 통해서 내 마음과 지각이 훨씬 더 이렇게 넓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용과 용서. 네, 역시 오늘 카르마 수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카르마와 다르마를 함께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마음 지각 관련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좀 복습을 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명상하실 때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걸으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명상은 조금 집중적인 상태에서 앉아서 그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탐구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명상 시간이 될 예정이고요. 특별히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면을 공유해 드렸어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빗그림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 빗그림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나 자신, 영혼이
우리는 보통 이제 몸 안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을 좀 이 몸에서 약간 분리시켜서 우리 실제로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좀 굉장히 아늑하고 평안한 공간에 나를 좀 보내서 나를 내가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이 나를 바라보면서 명상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피부가 어때 보이네. 오늘은 좀 부었네. 오늘 눈이 왜 이렇게 빨갛지? 이렇게 점검을 하죠.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일어나서 하루를 여는 명상을 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명상을 할 때, 나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앞에 띄워놓고 명상을 하시면 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앞에 보이는 영혼으로서의 나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함께 명상을 하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처음에 집중하기가 조금 힘드시다면 눈을 잠깐 살짝 감으셔도 좋습니다. 우선 각자의 위치에서 허리를 그리고 내 어깨를 바로 하고 등을 똑바로 펴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게 긴장이나 완력을 통해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제 느껴볼 겁니다. 발끝부터 다리, 허벅지, 엉덩이, 허리, 등, 어깨, 얼굴.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몸은 이렇게 내가 아주 빠르게 훑어가면서 어떤 긴장이라도 있다면 가볍게 풀어줍니다. 늘 하는 동작인 숨을 쉬는 동작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사려 깊게 해보기 시작할 겁니다. 숨을 내쉬며 내 긴장을 밖으로 내보내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내면의 마음과 지각의 유한한 재앙들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그려봅니다. 숨을 내쉬며 나의 아집과 제한과 고정관념을 내보내고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내 마음에 내 지각의 한계가 넓어지는 상상을 합니다. 내 안의 한계가 확장되는 것을 느끼고 감지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긴장이 이완된 상태에서 나는 주의와 관심을 부드럽게 내 내면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양미간 사이에 있는 나, 생명 에너지, 의식에 집중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냄새 맡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영혼인 나를 이해하기 위해 이제부터 나의 지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빛 이미지를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영혼인 나로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파동을 뿜어내는 영혼인 나를 바라보며 그 안에 아주 미묘하게, 세심하게, 정교하게 일을 하고 있는 내 지각의 이미지를 상상해냅니다. 나의 지각. 그것은 늘 정확하게 눈금을 가리키며 나에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알려주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저울입니다. 나의 지각은 심지어 부정적인 것, 실패한 것, 어두운 것을 오히려 배움의 기회, 성공의 발판,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신성한 지각입니다. 돌덩이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신성한 지각, 파라스 부띠입니다. 나는 영혼의 눈으로 내 지각을 인지합니다. 나는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이나 실패를 경험할 때 이 차분하고 시원한 나의 지각을 사용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양심이며 식별력이기도 하고 집중이기도 한 이 지각을 이제 내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진실, 진리에 집중해 볼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나는 불멸하는 생명 에너지,
존재인 영혼이다. 나는 껍데기와 피부, 역할들에 집중된 나의 생각과 느낌, 이 모든 것을 존재인 나에게로 부드럽게 전환합니다. 생과 생을 지나 수많은 삶을 경험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영혼인 나에게 오롯이 집중합니다. 존재인 나는 의상인 몸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마음과 지각 그리고 산스카라를 통해 나를 표현해 왔습니다. 몸을 바꿔가며 생을 이어온 나에게 삶은 계속되고 죽음은 오히려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그 영속하는 영속적인 에너지가 나라는 걸 나는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나는 점점 더 감각적인 차원의 이해를 넘어 여러 겹으로, 여러 마스크로, 여러 역할로 둘러싸여진 내 본질에 한 발자국씩 내 마음과 지각과 산스카라에 바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피부는 춥고 더운 것에 민감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귀로 들리는 칭찬과 모욕에 나는 영향받지만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영혼의 본질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집중할수록 더 큰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 없는 내면의 평화, 고요함, 침묵을 느낍니다. 나의 자아 존중은 피부와 역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깊은 정적 속에서 이 생명 에너지 나에게 완전한 자아 존중을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지각과 영적인 지식을 이용해 내가 집중해야 할 첫 번째 현실, 첫 번째 진실,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껏 내가 기억하는 혹은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생의 트라우마들로 얼룩지어져 있습니다. 한없이 쇠약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마땅히 바로 판단해야 할
지각은 물질의식과 육체의식으로 오염되었고 나는 이제 아주 쉽게 몸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해 버리곤 합니다. 내 양심, 집중력, 식별력, 이 모든 것이 녹이 슬어 이제는 아주 날카롭지도 아주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런 내 마음과 지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오염된 지각은 영적인 지식으로 정화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으며 연약하고 민감한 마음은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변화는 내가 영혼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마음과 지각을 이해하고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닙니다. 내가 영혼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이 지식을 지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경험할 때 나는 비로소 강력한 지각과 자유로운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지각은 그럴 때 삶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지각은 언제나 삶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지각에 집중합니다. 계산하고 신중한 성질을 가진 이 지각은 사랑과 법의 균형을 지키고자 합니다. 가슴의 사랑은 지각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지각의 법과 가슴의 사랑은 우리가 영혼으로 깨어있을 때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잃어버린 육감, 직감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파라스부티 신성한 지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껏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영원한 동반자 마음과 지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감지해봤습니다. 마음과 지각은 나의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나는 이들을 아주 편안하게 느낍니다. 나는 그것들의 역량과 재능을 깊이 이해하며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지각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느낍니다. 나는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일부인 이 마음과 지각을 계속 보살피고 격려하고 강력하게 만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과 편안하게 느낄 때, 이들과 편안하게 소통할 때, 나는 내가 영혼이라는 것을 훨씬 더 자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중적인 영혼 의식 연습을 마치며 지금 나의 역할, 이 시간, 이 삶의 드라마 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옴 샨티. 나는 평화입니다. 옴 샨티. 나는 고요입니다. 옴 샨티. 나는 침묵입니다. 옴 샨티. 네. 상당히 꽤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명상을 함께 하면서 마음과 지각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경험해보는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끔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큰 주제여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상을 하려고 앉았을 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았던 잔상을 복귀하는 것은 사실 명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단 진정시키고 아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것처럼요. 몸의 긴장과 마음의 긴장을 어느 정도 풀어준 다음에는 사실 집중하는 그런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한 방법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첫 번째 현실,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영혼이라는 대상이었잖아요. 나라는 주제, 거기에 이 지각이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이미지와 상상, 시각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내가 느끼는 바를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에게 좀 집중하면서 마음과 지각을 내가 더 가깝게 이해하고 더 잘 사용할 수 있고,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그 과정까지 좀 이제 들어가셔서 마음과 지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마음의 어떤 트라우마들, 그리고 지각이 물질의식이나 육체의식에 의해서 오염된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씻겨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방금 우리가 함께 한 것처럼 이완하고 집중해서 목표를 갖고 집중을 해서 이렇게 정화가 되고 깨달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그렇게 좀 명상의 목표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몸이 아닌 영혼으로 이렇게 지각으로 이해하지만 그걸 이제 마음으로 가져와서 경험을 하는 게, 체험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드디어 오늘의 주제인 나의 카르마, 나의 다르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 각자는 도대체 누구이고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처럼 여러분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수업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채팅에 남겨주시면 이제 Q&A 시간에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지각, 그리고 카르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해를 좀 확장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카르마라는 말은 사실 한국의 경우 이제 불교의 영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꽤 익숙한 개념이죠. 보통 우리가 업이라고 뭐 인과응보다 까르마다라고 표현할 때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경험으로는 좀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까르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까르마는 미래의 어떤 선악을 가져오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원인으로서 이제 까르마가 조금 더 강조되는 설명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브라마 쿠마리스 라자 요가의 시니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해 주신 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린첸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카르마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기회가 돼서 봉사활계가 돼서 분쟁 지역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전쟁 나고 하는데 지인이 이제 뭐 그런 곳을 방문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만류를 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사람들이 왜 그런 지역을 굳이 지금 이때 왜 가느냐라고 했는데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나는 내 까르마를 믿는다. 그리고 내 까르마가 나를 안전하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갈 거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가려는 선택도 굉장히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가셨다고 해요. 당연히 안전하게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오셨죠. 근데 사실 우리가 솔직히 깜깜하고 어두운 밤길만 걸어도 무섭잖아요, 사실. 근데 전쟁 지역이나 분쟁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내 까르마가 나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확신을 갖는 거, 마치 까르마가 어떤 보험 같다라는 그런 느낌 혹시 안 드시나요? 그래서 까르마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이제 방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한 가지에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 브라마 쿠마리스 저희 예전 총장님이셨던 이제 다디 장키가 역시 남기신 일화인데 이 남미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제 순방하면서 강연과 인터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남미 지역도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을 끝마치고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갱들이나 뭐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강도도 많이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위협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기자가 한 거예요. 다디장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권위가 느껴지는 엄청난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일은 나에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각자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까르마를 믿습니다. 그런저런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확신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니어분들의 이 예를 좀 생각을 해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분들이 이 카르마 철학에 대해서 이건 정말 진리다. 어떠한 오차도 없고 만에 한 해라는 그런 예외도 없다라는 불변의 진리라는 걸 매우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카르마의 법칙이 과거의 행동,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이 모든 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것도 물론 연결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과거에 내가 어떤 했던 이 카르마들, 행동들, 행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은 또 지금의 나의 카르마, 나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 이것들을 또 만든다라는 생각.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도록, 내가 어떤 경향성을 갖도록 만든다는 생각, 여러분도 혹시 안 드시나요? 그래서 이 카르마의 법칙은 굉장히 단순하고 깊고 이제 정확하다라는 게 영성에서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쉽고 단순한 거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쉽다고 해서 다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카르마의 법칙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죠?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 이런 말들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데 이렇게 쉽지만 우리가 정말 100점을 맞을 수 있느냐는 이제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편으론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것에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내가 그 해답 앞에 섰을 때, 그 진상 앞에 다다랐을 때, 해답 앞에 섰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때때로는 살짝 이렇게 도망치고, 아,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겠어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리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카르마의 법칙은 어쩌면 너무 쉽고 정확해서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좀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데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혹은 이렇게 쉬운데 내가 왜 틀렸지? 또?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기분이지? 그렇다면 정말 내가 뭐 전생에 엄청나게 큰 잘못이라도 했다라는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가 좀 약간 변화가 전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다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내가 부정적인 카르마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고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내 까르마를, 즉 내 생각이나 파동이나 태도나 말,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 까르마라는 것이 내 감정과 느낌, 파동부터 태도나 말, 행동까지 이제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까르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르마의 법칙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갖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카르마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이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한다라는 거, 이 한치의 오차 범위도 없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이 영적인 법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워풀한 이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내 것으로 만들고 정복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일단 최소한 나의 카르마를 100%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건 이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과 지각을 이제 자유자재로 적재적소에, 우리가 아까 이제 명상에서 코멘터리로 얘기했던 부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적재적소에 내 마음과 내 지각을 사용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그 의미로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마의 법칙은 그 원리 자체는 굉장히 쉽고 간단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카르마를 이해하는 거, 카르마의 법칙을 정복하는 것은 나를 정복하는 거, 그리고 마음을 정복하는 거, 이런 것들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 지각을 정복한다라는 게 또 산스카라를 정복한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을 정복한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남들의 마음과 지각과 산스카라를 잘 이해하고 정복한다라는 거. 이게 정복한다는 게 좌지우지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다스리고 정복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영혼의 역량, 내가 또 더 나아가서 나와 남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과도 정말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까르마를 이해하는 거, 까르마의 법칙을 다스리는 법을 내가 완전히 정복하는 게 영성에서 가장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카르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상당히 부담감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카르마라는 것이 예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행동들에서 온 결과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좀 옥죄는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지각으로, 양심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카르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죄책감, 그리고 부정적인 나에 대한 느낌들, 수치심, 이런 것들을 먼저 넘어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좀 공유해 드렸는데요. 카르마의 법칙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모든 것을 바로 잡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평함이, 그 정확하다는 그 카르마의 법칙이 나에게 불편감을 줄 때, 나에게 죄책감을 줄 때, 혹은 남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라는 이런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 말입니다. 보이시죠? 착한 사람도 가끔은 나쁜 일을 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착한 사람도 가끔은 실수를 한다입니다. 우리가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할 때 이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카르마라는 것은 내가 이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아주 미묘한 에너지 파동부터 눈으로 보이는 이런 행동, 말까지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어느 누구도 내가 100% 카르마를 정복했다. 내가 내 마음과 지각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도 가끔 나쁜 일을 하지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때 나는 나 자신부터 사실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한평생 너무나도 순진하게 살아온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살면서 정말 누구한테 큰 소리 한번 안 내본 사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누구에게 잔인하게 폭행당하고 나쁜 일을 겪었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아니, 카르마의 법칙이, 영성의 법칙이 그렇게 정확하고 한치의 오치도 없다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살짝 불편해지죠. 카르마의 법칙은 우리를 오히려 죄책감을 갖게 하고 약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라는 의심이 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카르마의 법칙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굉장히 깊습니다. 영혼으로서 우리가 이번 생,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예전 생들, 그리고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의식 속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느낌이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나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조금 당황스러운 뉴스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태도는 그럼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뭐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거고요. 아유,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났네.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야. 피해자는 너무 불쌍하고, 가해자는 아주 잔인하게 똑같이 벌을 줘야 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가끔은 육체의식이라는 유한한 틀에 갇혀서 지각이 오염되고 그럼 지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때때로 양심에 어긋나는 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 말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카르마의 계정은 각자 다 서로 별개입니다. 돈과 관련된 카르마의 계정, 몸과 관련된 카르마의 계정, 인간 관계에 관련된 카르마의 계정, 모든 것이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은 타인이 어떤 특정 분야에 혹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카르마가 굉장히 선하고 이타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부분, 내 마음과 지각이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고 오염되었다면 그 순간에 여러 번 내가 반복해서 잘못된 카르마를 행해왔다면 그것에 대한 반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카르마의 법칙은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의 이면에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조용히 단호하게 또 힘있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소화할 수 있을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나의 현재의 카르마 그리고 내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지을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나에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각자의 어려운 상황들을 최소 하나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떠올려 볼까요? 마음속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자꾸 만드는 그 특정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지각이 마음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착한 사람도 가끔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모든 카르마의 계정은 각자 별개인데 나는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미덕들을 많이 가졌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나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이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과 지각과 산스카라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특정한 신호,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 모두 사실 불행이나 상처, 고통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들 불행과 상처, 고통이 있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나는 이 만트라를 기억합니다. 착한 사람도 가끔은 실수를 하지. 나는 여러 카르마 계정에서 굉장히 좋은 카르마를 많이 했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특수한 문제, 이것은 역시 내 마음과 지각이 함께 결정하고 만들어낸 카르마에 대한 결과다. 나는 이 내가 자주 혹은 가끔 하는 이 실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좀 더 나를 개선할 수 있을지를 초연하게 바라보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착한 사람도 가끔은 실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나요? 좀 이제 나 자신의 어떤 카르마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나에게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느낌을 줬던 나의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좀 용기가 생기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선한 사람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때 이 넉넉한 마음을 남들을 바라보면서도 역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실수나 남들의 잘못도 선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 저 사람도 이런 점은 잘못되었지만 또 이런 훌륭한 점이 있지. 라는 태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영혼의식, 영혼의 본래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영혼을 보내줄 수 있는, 나 자신과 남들에게 좋은 영혼을 보내줄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요하게 오늘 이 시간에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르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르마가 이처럼 굉장히 단순한 원리이지만 미묘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카르마를 다스릴 수 있는 거, 내 생각과 말, 행동을 완전히 다스린다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전부터 사람들이 관계가 어렵다 혹은 지금 상황이 괴롭다 하면 뭘 많이 했냐면 카르마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삶의 시련이나 시험지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환멸을 느끼는 거죠. 정말 정남이가 뚝 떨어지고 환멸을 느끼고 정말 안 보고 싶고. 그래서 이 정말 꼬여버린 까르마를 잘 풀기가 어려우니까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버리거나 이제 안 보는 곳으로 이제 던져버리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많았었죠. 그런 수행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정과 사회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무건 수행하고 또 사람들이랑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음식도 단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카르마를 포기하는 그런 어떤 수행법, 대표적인 수행법 중에 이제 하나이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어떤 경향을 이제 수행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정말 우리처럼 이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낀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유명했던 광고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이 나시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리고 회사원들이 진짜 자주 쓰는 말 있어요.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네. 저희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는 말입니다. 월요일인데 빨리 금요일이 되면 좋겠다. 왜 금요일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게 다 카르마에 대해서 버리고 싶고 부정하고 싶다라는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건 내가 나의 까르마를 잘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지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해서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마음과 지각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리고 이 마음과 지각이 만들어내는 생각과 어떤 느낌들을 결국은 잘 다루지 못하면 내 까르마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그래서 말 실수하고 해야 되지 않을 말들을 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행동을 자꾸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자꾸 벌이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남들의 카르마, 남들의 마음과 지각과 산스카라를 다루는 건 더욱더 요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사원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일도 일이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에 못 다니겠다. 너무 괴롭다. 너무 스트레스다. 못 살게 군다. 안 맞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까르마를 우리가 좀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확장해서 우리의 이제 다르마를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다르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카르마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쭉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카르마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좀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거나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면 지난번처럼 Q&A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질문을 좀 적어주실 동안 제가 카르마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삶이 사실 전쟁터잖아요. 내 안에서의 전쟁, 마음과 지각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직장에 나가거나 인간관계에 그게 이제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이제 전쟁터에서 우리가 카르마를 주고받는 사실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결국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각이 나의 가장 비폭력적인 무기, 가장 강력하면서도 비폭력적인 무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마음과 지각에 대해서 결국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내 까르마가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물론 얘기하신 것처럼 뭐 9개가 좋은데 이 한 개 때문에 난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람도 가끔 실수하고 모든 카르마 계정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카르마 계정, 실수하는 카르마 계정에 대해서 내가 찾아서 보완해야 된다라는 이 지각의 그 가이드를 받은 마음이 맞아. 착한 사람도 실수를 하지. 라는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내 실수를 좀 웃으면서 보고 남들이 실수한 것도 저 사람 6개가 좋은데 뭐 한두 개가 조금 나쁘고 뭐 하나 정도는 굉장히 심하게 나쁘지. 근데 뭐 6개나 좋잖아.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의 카르마를 좀 다룰 수 있는 태도, 이게 정말 핵심적입니다. 지금 질문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슴에 올라오는 사랑과 머리에서 내리는 정의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 부분이 영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실천할 때 우리가 제일 직면하는 핵심적인 문제죠. 그래서 저같이 이제 라자 요가를 저는 10여 년간 공부해왔어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는 연차가 쌓여갈수록 이 지각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는데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과 정말 내가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린 게 영혼 안에 있는 이 마음과 지각,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슴과 머리로 대변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heart, 가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는 가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느낌, 우리의 느낌들, 그리고 미묘한 어떤 깨달음도 역시 가슴에서 우러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각이 갖는 깨달음과 마음이 갖는 깨달음의 차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눈에 2가지 특별한 세포가 있고 하나는 눈이 형태를 보고 다른 하나는 색깔을 본다. 마찬가지로 지각과 이 가슴이, 마음이 알아보는 것도 서로 다르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의식적으로 2가지를 함께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 무언가를 보는데 한 가지 세포만 작용을 해서 형태만 알아보면은 나는 색깔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뭔지는 아는데 이게 하얀색인지 빨간색인지를 모르면 그 분위기나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르마의 지식을 배웠어요. 카르마의 법칙은 정확하대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거 다 너의 까르마야 라고 말한다면은 그 상대가 어떨까요? 그게 잘 전달이 될까요? 전달이 안 되겠죠.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은 역시 머리로 아는 것도 아는 겁니다. 형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색깔도 알아봐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분위기나 파동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슴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지각을 뭔가를 이해할 때 함께 써야 합니다. 자,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3의 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각은 한 점의 빛,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마음과 지각과 산스카라고 있다고 했지? 이건 지각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우리가 적용을 못해요. 명상을 하면서 느껴야 돼요. 아, 정말 그런가? 마음과 지각과 산스카라고 있더라는데 그거 진짠가? 자, 여러분들 모두가 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 다 귀가 두 개예요. 눈이 두 개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시간에 뭐 배우셨나요? 한 주씩 써보세요 하면 다 달라요.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지각과 산스카라가 달라서 그래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그냥 전달된 지식을 외우는 거, 집중하는 거. 이건 지각이 하겠죠. 근데 가슴으로 아하 라는 게 있어야지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고 가슴과 지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실험을 하고 두 가지를 다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두 번째는 머리로 생각하는 습관이 자주 있고 머리로 계산하는 카르마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습관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화가 많아집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화가 나죠. 왜냐하면 지각은 알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제가 아까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라고 했는데 전쟁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맞죠?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되죠? 질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성에서의 목표는 우리는 늘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영성을 공부한다고 해서 매번 지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늘 이기는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게임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화를 내면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각으로. 자, 머리로 생각했을 때 머리는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헉, 저 사람 거짓말하네? 어떻게 저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거짓말을 하지?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자,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여기서 이기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만들려면 사실 화를 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거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좀 더 깊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기는 게 뭔지, 화를 내는 게 나에게 정말 이 지각이 식별을 제대로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모든 까르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태어나는 걸까요? 만일 이번 삶에서 넘어서지 못한다면 더 깊은 카르마로 남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는 또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자기가 짊어질 수 있을 정도의 십자가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카르마를 했다라는 거, 어떤 행위, 그것이 에너지 차원이든 미묘한 차원이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차원이든 내가 뭔가를 한 것은 내 마음과 지각이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할 수 있는, 풀어야 하는 담당자도 결국은 나예요. 네, 카르마 이제 청산 관련해서 제가 오늘 확장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카르마를 청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카르마는 각 계정이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 그것에 대한 고통을 직접 겪어냄으로써 카르마를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명상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카르마를 청산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명상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정적인 카르마를 이제 지우고 나의 마음과 지각을 강력하게 해서 더 나은 카르마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긍정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통을 통해서든 아니면 나의 노력을 통해서든 내가 해결해야 하고 이번 생에 해결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이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추가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착한 사람도 가끔 실수를 한다라는 표현은 카르마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조금의 여유를 주기도 하지만 카르마를 컨트롤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순적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단 착한 사람도 가끔 실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카르마의 법칙이 그렇게 정확한데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평소에 남들에게 싫은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겪을까? 왜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저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한꺼번에 저런 일을 경험해야 하지?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까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기는 있다. 그게 카르마 법칙이 설명하는 방식이다. 라고 제 말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래 착한 사람도 실수하니까 나도 이 정도 실수 계속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건 이제 우리 각자의 태도예요, 사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남들과 카르마를 주고받을 때 남들의 어떤 시각이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를 컨트롤하려는 것, 그것마저도 이제 이해하고 내가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내 마음과 지각을 이해하고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하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카르마가 조금 어렵다.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하고 완전히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의미에서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맞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영적인 법칙의 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고 쉽지만 쉽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다 100점을 맞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고 그 법칙 자체는 쉽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신 이 쉬운 지식을 내가 삶 속에 나를 만드는데 적용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는 완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가 퀘스천 마크로 남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과 양심의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 답이 100% 돼야 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요. 카르마의 법칙은 하루아침에 사실 다 정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은 명상 그리고 지식 공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더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카르마, 다르마가 있는데 카르마뿐만 아니라 이 다르마도 함께 얘기를 해야 해서 조금 더 같이 다르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마라는 표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역시 이제 산스크리트어에서 왔고 불교에서도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제 고대 인도에서부터는 이 다르마를 자연과 사회의 어떤 조화를 이루게 하는 질서 체계를 지키려는 행동 규범이라고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도 그 카스트 신분제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영원한 법칙 그리고 모든 생명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이 본질로서 카스트 제도가 사실 인도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다르마를 우리가 바라볼 때 좀 사실 불편한 마음이 있죠. 자연과 사회를 조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명목 하에 카스트 제도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굴레처럼 이제 작용을 사실 많이 하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건 영성에 참된 의미에서 다르마를 바라보면 그게 어떤 사회의 어떤 특정 지배계급이나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한 성별이나 특정 어떤 체제를 공고히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그 다르마라는 말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들었던 설명 중에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설명은 이 다르마라는 말에서 이 다르라는 말이 유지한다, 간직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좀 골똘히 해석을 해본다면 결국은 무엇을 간직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간직하겠어요, 영혼으로서? 바로 나의 가장 아름다운 혹은 나의 가장 의로운 상태를 간직하게 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게 이제 다르마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르마라는 것을 이제 해석할 때, 번역하거나 할 때 뭐 종교, 그다음에 법, 규칙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과는 기존의 해석과 조금 다르게 영적으로는 그런 외적인 나의 역할과 관련된, 나의 성별과 관련된, 나의 국적과 관련된, 나의 어떤 재산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서 나의 가장 의로운 상태를 간직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성에서 있어서 이제 다르마를 얘기한다면 이제 나의 정체성, 행동 방식, 인생관, 그리고 나를 정말 나에게 해주는 그 삶의 가치, 그리고 정말 내가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지, 그게 이제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질문하신 것처럼 이 아는 것을 어떻게 가슴으로 가져오는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어떤 인생관과 나를 나에게 하는 것을 실제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르마와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특정한 어떤 지배 계급이나 사회의 어떤 일부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나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주는 그런 다르마와 내 마음가짐과 산스카라를 통해서 내가 깊이 이해하고 감지하고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그런 다르마, 이 둘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종교, 뭐 윤리나 도덕, 또 전통, 우리도 이제 한국도 한국의 전통이 있잖아요. 뭐 유교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문화, 이런 규범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르마처럼 이렇게 받아왔던 건데, 사회에서 주어진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씩은 누구라도 좀 부정적인, 불편한 느낌을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가장이라서, 엄마라서, 뭐 회사에서는 막내라서, 뭐 과장이면 과장이라서 이런 것들. 그래서 마땅히 한국인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 사람들 당연히 싫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러시아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논쟁들, 우리에게 주어진 다르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사회에서 주어진 다르마는 영혼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기보다도 우리의 몸을 바탕으로 한 역할, 정체성을 바탕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혼인 나로서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굉장히 공감하기가 힘들어지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사회에서 주어지는 규범이나 종교, 도덕이라는 이름 하에, 문화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이제 순응하지 않았을 때, 좀 순종적이지 않고 다른 의견을 살짝 갖게 되면 사회나 주변인들로부터 왜 이 선을 넘어가지? 저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무리에서, 대부분의 무리에서 이제 제외당하고 거절당하고 또 심지어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고 심하게는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 내쳐지는 도태되게 되는 그런 경험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서 이 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제 이 사회에서 인정이 되는데 내가 거기에 영혼으로서 반항하게 될 때, 내 마음과 지각과 산스카라는 거기에 노를 하는데, 나 여자지만 여자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데, 나 가장이지. 근데 가장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건 내가 못 참겠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사회로부터 조금 충돌이 생길 때, 문화로부터 충돌이 생길 때, 이 영혼은, 이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이나 약간 수치심? 편안하지 않은 느낌? 이걸 이제 계속 마음에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사회 제도나 우리에게 이제 부과되는 그런 다르마에 의심을 좀 품기 시작했고, 신뢰하기 시작하지 않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되면서 영혼의 본성인 평화나 순수성이나 사랑이나 지혜, 힘, 희열 같은 것도 같이 이제 오염이 되면서 영혼들이 이제 절망감을 느끼면서 화가 나고, 이제 아까 화 얘기도 나왔는데요. 내가 어떻게 영혼으로서 지각을 사용해서 영적인 파워를 사용해서 여기에 대항해야 되겠다, 대응해야 한다라기보다는 나를 육체로 인식하는 사회에 나도 육체의식으로 맞대응하면서 분노, 이제 그쵸? 그리고 나의 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들이. 자, 그러면 나의 가장 의로운 상태, 나의 다르마에 대한 답을 우리는 누구에게 들을 수 있을까요? 나의 가장 의로운 상태를 지키는 거, 간직하는 거, 유지하는 것이 다르마라고 하는데 그 답을 우리는 누구에게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 내 마음과 지각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건데요. 신의 마음과 신의 지각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지고의 영혼, 신에 대해서는 확장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연속선상으로 내가 내 운명의 주인으로서, 내 까르마의 주인으로서 내 생각과 느낌, 태도, 파동, 표정과 말, 행동을
창조하는 창조자로서 이 다르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접근을 해야 할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해볼게요. 자, 아무래도 브라만 쿠마리스 라자 요가가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공부이기 때문에 좀 이런 용어들이 나오네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르마 더하기 카르마 이코르 다르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일단 다르마와 카르마는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르마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네, 생각과 파동, 느낌, 표정,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카르마이고요. 다르마는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내가 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나를 드높여주는 정말 최고의 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다르나 요건 우리가 품행이라고 보여지는 내 평소에 이렇게 드러나는 품행, 미덕 이런 것들로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짝 드러나는 꽃처럼 피어나는 꽃처럼 이렇게 숨겨지지 않는 정말 드러나는 품행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다르마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에 이 다르마와 카르마를 어떻게 조합시켜서 나를 드러나는 이 표현되는 나를 만들 수 있을지가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마음과 지각이 협동해서 함께 걸어온 길, 그 자국을 우리는 산스카라라고 부를 수 있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험의 총체, 산스카라 안에는 나의 가장 의로운 상태, 나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 나의 가장 선한 상태, 그리고 가장 옳은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나 문화나 윤리 규범이 나한테 규정해 줬다라기보다는 영원히 내 안에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가장 먼저 기록된 오래된 흔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나의 느낌을, 그리고 지각으로 판단하고 집중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나의 경험의 총체, 그리고 성격, 기질인 산스카라로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지금껏 나의 인생, 나의 운, 그리고 나의 과거, 또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할 것도 모두 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제부터 내 가장 아름다운 멋진 그 청사진을 우리의 목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다르마라고 이제 좀 부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다운 다르마에 따라서 그게 내가 될 수 있고 또 정말 고양된 힘이 넘치는 나로 만드는 그 다르마에 따라서 내가 내 카르마를 행할 때, 자, 여러분들 종교가 아니라 문화 규범이 아니라 내 가장 영혼 깊은 곳에 기록된 그 고양된 나로 만드는 그 다르마에 따라 내가 카르마를 행할 때 그 카르마와 다르마가 합쳐지고 그게 바로 진정 원하는 내 삶, 다르나로 이렇게 피어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내 삶의 신조와 실제 삶이 일치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까 이제 우리가 질문에서도 나왔던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이 함께 움직이는 이 실제가
같이 보여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르마와 카르마가 일치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르마가 없고 다르마만 있다면, 즉 철학만 그럴듯하게 많이 알지만 실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유령, 헛개비라고, 가짜라고 부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르마, 카르마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저의 카르마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다르마만 있고 카르마가 없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유령, 헛개비, 가짜라고 부릅니다. 다르마가 없고 카르마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를 고양되게 만들어주는지 모르고 그냥 행동만 우리가 계속한다면 나는 마치 의도와 의지, 방향이 없이 그냥 행동만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카르마의 행동에는 파워가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다르마, 나를 나에게 해주는, 가장 고양된 나로 이끌어주는 이 다르마와 그것을 실천하는 카르마, 이 두 개가 어떻게 합쳐져야지 내가 원하는 나, 다른 나를 보여주는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다르마와 카르마가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으세요? 30대 70일 수도 있고요. 10대 90일 수도 있고요. 50대 50일 수도 있고요. 카르마만 있고 다르마는 없거나 다르마는 있는데 카르마가 없는 삶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바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만약에 내 삶에 이 다르마와 카르마가 균형이 없다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워져 있어서 내가 유령 같거나 아니면 내 카르마에 힘도 행복도 사랑도 의미도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노력, 특히 영적인 의미에서의 노력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력이라는 말 학창시절에 좀 혹시 많이 해보셨나요? 평소에도 얼만큼 노력이란 말을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라자요가 정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는 노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영성에서 노력이라는 말이에요. 노력이라는 말, 한국말에도 노력이라고 있지만 역시 산스크리트어이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프루시라트라는 말을 좀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좀 분리해서 보면은 이 앞부분에 프루시라는 부분 그리고 뒷부분에 아라트라는 말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프루시라는 말은 사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굳이 바꾸자면 man,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man이 남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 프루시는 사실 영혼입니다. 우리를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건 바로 마음과 지각과 산스카라잖아요. 그래서 이 프루시라트에서 프루시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 뒤에 붙은 이 아라트라는 말, 이 말은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노력은 영혼을 위한, 영혼을 위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즉, 노력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노력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영혼이 나조차고 더 좋은 내가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자 내가 이기는 게임을 하고자 하는 게 노력이에요. 영혼을 위한 것, 영혼을 위한. 이게 바로 영성에 있어서 노력의 의미다. 사실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화창한 봄날에 일요일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나의 카르마, 나의 다르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노력이죠.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많은 것들,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노력 맞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100% 카르마를 다스리지 못하고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도 내가 한 그 노력, 그래서 나를 위해 했던 그 노력, 나를 위한 그것은 바로 이 영성에서 말하는 노력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카르마들, 나를 위한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 더 발전되고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것들은 헛되지 않고 모두 산스카라에 차곡차곡 흔적을 남깁니다. 내 마음에 계속 유사한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그리고 내 지각이 더 올바른, 더 정교한 판단과 식별을 하고 더 강력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노력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푸르샤라트라는 의미까지 함께 얘기를 좀 해봤는데 결국 이 노력은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노력입니다. 브라마 쿠마리스 라자 요가에서 이런 어떤 특별한 강좌를 제공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노력.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카르마를 이해하고 다스리게 할 수 있을지,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개별적인 개인 차원의 푸르샤라트, 영혼을 위한 개별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현재 단계에서 더 나은 단계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노력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게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보통 한 판이 끝나면 두 번째 그 다음 판으로 넘어가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도 영성에 있어서 이 삶에 펼쳐지는 시험지들이 내가 그 단계를 넘어가면 조금 더 어려운 시험지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내가 조금 더 어려운 시험지를 받고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을 때 나는 내 마음과 지각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카르마로 내가 실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시험지, 계속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재료들, 우리 모두에게 마음, 지각, 산스카라에 대한 재료, 그리고 카르마에 대한
지식, 다르마에 대한 지식, 다르나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무기로서 내가 언제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진실한 마음으로 갈망해야 하고 원해야 하고 더 정확하게 식별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내 마음과 지각을 사용할 때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똑같은 시험지를 더 이상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정말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과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됐는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것은 나라고 영성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직면하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지각이라는 무기, 마음이라는 우리의 아주 또 특별한 기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사용하도록 고취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노력을 내가 할 때 나는 모든 환경에서 또 집단적인 카르마에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두 시니어의 예 기억하시죠? 나는 내 카르마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투명한 마음과 깨끗한 지각을 우리가 갖도록 노력을 해보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거의 다 되었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이번 주에도 그 카카오톡 저희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매일매일 사색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질문이나 의문이 상당히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올 한 주도 나의 카르마와 나의 다르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내 지각과 마음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많이 실험하는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상을 짧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각자 계신 곳에서 혹시 비디오를 켜시는 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면 비디오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로 영성에서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라자요가에서 표현이 드리시티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영적인 시선을 보통 저희가 의미하는데 우리가 계속 몸이 아니라 역할이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눈은 집중하기 많이 어려우시면 감으셔도 되고
또 가급적이면 눈을 이렇게 가볍게 뜬 상태에서 서로를 보면서 또 나 자신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질문.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들, 특수한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내가 선택하고 창조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이 마음에서 떠올라야 하고 어떤 느낌들을 만들어야 하고 또 어떤 식별과 판단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습니다. 굴레로만 바라보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과 현실을 나의 창조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부양할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루 중 때때로 나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창조자라는 것, 다시 한번 나에게 말해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각으로 집중해 주셔서 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은 또 추후에 카톡방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 샨티.